지난 시간 자신의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오자키 유타카.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글쎄 이분이 진짜 음악으로만 승부를 보려고 했는지 TV 출연을 사실상 거의 하지 않아요. 뭐 라디오나 소규모 라이브 콘서트 그 외엔 언론에 일절 노출을 안 했어요. 심지어 마더 엔터프라이즈 측은 오자키는 아이돌이 아니라 뮤지션이다 이렇게 못 박았을 정도라고 하죠. 문제는 TV 출연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접할 수 있는 건 뭐 잡지나 라이브 공연 이런 것 뿐이었죠. 그러고 보면 90년대 빙이 이 양반 벤치마킹이라도 한 건가? 무슨 신비주의도 아니고 말이야. 얼굴 잘생겼고 노래도 엄청 잘하잖아요. 그리고 작사 작곡 능력까지 사실상 S급 사기캐죠. 이쯤 되면 TV 출연도 할만한데 말이죠. 오자키는 지방 순회 공연 정도만 다니면서 대중들과 서로 소통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지방 순회를 다니던 어느 날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어찌 보면 이 사건이 오자키 유타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1984년 8월 4일이었어요. 당시 히비야 야외 음악당에서 여느 때처럼 공연을 하던 중이었는데 그때 관객들이 뛰어내리라고. 근데 문제는 당시의 무대 트랙은 무려 7m나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순간 오자키는 주저없이 7m 높이의 트랙에서 뛰어내립니다. 진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어요. 하지만 왼쪽 발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가면서 다시 일어나서 노래를 부릅니다. 놀란 스태프들이 뛰어나갔지만 부르던 곡을 바닥에 엎어져서 계속 불러요. 계속 불렀고 결국 그 곡을 끝내고서야 스태프의 부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 뇌리에 깊게 박힙니다. 저 사람은 보통 내기가 아니야. 이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 7m 높이에서 뛰라고 했다고 진짜로 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오자키의 모든 일정은 취소가 되고 말아요. 지금 부상 중이라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집에만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 엄청났던 사건 때문인지 몰라도 당시 활동 중이었던 1집 17세의 지도가 15주 연속 오리콘 차트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하게 돼요. 역시 인기를 끌려면 뭐라도 해야 돼. 그렇게 사람들에게 점점 알려지기 시작한 오자키였는데요. 특히나 10대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오자키가 활동했던 시기는 쇼와 시대였죠. 80년대 일본 쇼와 시대라면 뭐가 떠오르시죠? 경제 이런 거 말고 아이돌. 당시에는 여성 아이돌의 전성시대였어요. 당시 아이돌 노래에 익숙했던 10대들한테 오자키의 노래는 또 다른 신선함이었다고 해야 될까? 당시 오자키의 곡이 전부 학창시절에 만들어진 곡이다 보니까 당시 어린 10대들은 오자키의 곡을 듣고서 거기에 이제 공감대를 느낀 거죠. 이제는 3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오자키와 동시대의 가수였던 영원한 아이돌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는 마츠다 세이코, 그리고 90년대 독보적인 원탑이었던 비즈, 이 사람들 노래조차도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구식 취급받는 게 현실이거든요. 반면에 오자키의 곡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식 취급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과는 대조적인 거죠. 이렇게 10대들에게 우상이 되어가면서 팬도 많이 생겨요. 당시 10대들은 오자키에게 팬레터를 많이 보냈대요. 솔직히 10대들 고민 많잖아요. 오자키라면 내 고민에 공감을 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보낸 것 같아요. 원래 일반적인 연예인들은 팬레터를 받으면 좋은 말 해주잖아요. 근데 오자키는 이런 말을 해줬대요. 어찌 보면 되게 현실적인 말? 그렇게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2집 발매에 한참 열을 올리고 있을 때 또다시 10대들의 감성에 불을 지피는 곡을 발표하는데 이 곡이 바로 싱글 졸업. 이 곡은 아직까지도 오자키를 대표하는 곡으로 남아있는데요. 두 번째 정규 앨범 회기선에 수록돼서 사실상 오자키 유타카를 스타덤에 올려놓는 곡이 돼요. 이때 오자키를 두고 생긴 별명이 있죠. 10대들의 대변자.
이 집 회계선은 발매하자마자 오리콘 차트 1위에 오르는 동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요. 이건 제 내피셜이긴 한데 오자키의 불행은 사실상 이때부터가 시발점이 아니었을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당시 이 곡을 듣고 어린 10대들이 한 행위가 문제가 됐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졸업의 가사 내용처럼 학생들이 학교 창문이랑 교실을 때려 부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돌발 행위가 벌어지니까 오자키 본인도 놀란 거죠. 이 사건으로 당시 기성세대들에게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10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니까 당시 언론에서 그를 비꼬면서 말한 게 10대의 대변자인 거예요. 이렇게 졸업은 방송 금지곡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의 인기는 계속 고공행진 중이었는데요. 이 집 회계선에 수록된 또 하나의 대표곡 댄스홀. 얼뜻 가사만 들어보면 댄스홀에서 일하는 소녀에 대한 애틋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이게 실은 1982년에 일본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거든요. 좀 좋지 않았던 사건이에요. 거기에서 희생된 소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실제 오자키는 이 소녀와 친분이 있었다고 해요. 어찌 보면 이 곡은 그녀를 기리는 추모곡인 셈인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에게도 의미가 있는 곡이에요. 본인이 오디션 때 처음 불렀던 곡인 동시에 생애 마지막 콘서트에서 마지막 곡으로 부른 곡이에요. 이게 사실상 그의 음악의 처음이자 마지막을 의미하는 곡인 거죠. 그렇게 2집 앨범에 투어를 다니기 시작하는 오자키 유타카였는데요. 1985년 5월 6일 하츠카와 시민회관을 시작으로 그해 8월 25일 오사카 야구구장까지 3개월이 넘는 대장정의 투어를 진행했는데 특히 마지막 투어였던 오사카 야구구장에서는 26,000여 명이 몰려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26,000여 명을 동원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공연을 끝으로 2집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오자키를 상징하는 이 니시 패션 있죠. 사실 다른 거 없고 그냥 반팔티 접은 건데 이런 평범한 것이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패션이 될 수도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죠. 이 성공을 바탕으로 소속사는 오자키가 20살이 되기 전에 10대의 마지막 앨범을 내는 것을 제안했는데 그걸 수락해서 오자키는 앨범 제작에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오자키도 지쳐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무리 방송 출연을 안 한다 해도 그저 방송만 안 나가는 거지 라디오 방송 출연이나 순회 공연을 쉬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몸이 지치기 시작한 거죠. 인기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그의 이름에 걸맞게 곡도 써야만 했던 거죠. 부담감이 상당히 컸을 거예요 아마. 인기인의 삶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기인이 한 번이라도 돼보고 싶네요.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그의 공연에도 자주 찾아왔던 도카이 라디오 프로듀서가 오자키에게 라디오 방송을 제안했는데 의외로 이걸 수락합니다. 그 방송 제목이 누군가의 클락션. 이게 자신이 만든 시와 자신이 즐겨 듣는 곡을 선곡해서 방송에 내보내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슨 뚱딴지 같은 시냐 이럴 수도 있으실 텐데 오자키의 아버지가 시의 조예가 깊었답니다. 오자키도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건지 글 쓰는 거에 아주 능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때 학교 졸업을 못한 것에 미련이 남았는지 방송이 끝나면은 도카이에 있는 야간 학교에 다니면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실제로 학교 다닙니다. 근데 이 방송이 생각보다 인기를 많이 얻어요. 이때 느닷없이 출판사들이 오자키에게 책을 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웬 뚱딴지 같은 책? 처음에는 이 제안에 오자키도 무관심했다고 해요. 이게 출판사들의 목적이 뻔히 보였거든. 돈벌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 근데 결국 켄조 토오루 씨의 설득에 못 이겨서 그 제안을 수락해요. 근데 문제는 수락은 했는데 앨범 준비 때문에 글 쓸 시간이 없는 거야. Nope.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라디오 방송에서 낭독했던 시나 자작소설에 글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책을 출간했다고 해요. 어찌 보면 급조된 책인데도 당시에 50만 부가 팔리면서 베스트셀러가 돼요. 이게 또 아니 얼굴 잘생겨, 머리도 좋아, 노래도 잘해, 그냥 사기캐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책을 발간 후
10대의 마지막 투어를 나가는 오자키 유타카였는데요. 1985년 11월 1일부터 1986년 1월 1일까지 10대의 마지막 투어 활동에 들어가요. 하지만 그의 생일 전인 11월 28일까지 완성해야 했던 3집 부서진 문을 통해 이것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였어요.